탤런트 정한영과 코러스 이규환이 함께 펼쳐나가는 대담대담 오늘 드디어 첫 방송을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위해서 서울에서 아침에 일찍 열차 타고 내려오셨죠?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배우 정한용입니다. 아, 근데 탤런트라고 하는 게 더 사람들이 더 자주 하고나 봐요. 원래 TV 드라마를 많이 해서 탤런트 정한용입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광주죠? 그렇죠. 예, 제가 서울에서 아침에 일찍 이제 KTX 타고 여기 왔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우리 이규환 대표님이랑 이런 자리를 함께 하게 돼서 정말 너무 기쁘고요. 앞으로 좋은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미인이 또 계셔서 소개하시죠? 예, 사실은 우리 이다슬 아나운서를 제 옆에 앉히고 싶었어요. 그랬는데 나도 그렇게 제가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네. 오늘은 아무래도 제가 애우 차원에서 애우. 정한 선생님 옆에 앉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우리 강제 미녀 아나운서입니다. 이다슬 아나운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오늘 이렇게 미남이 두 분이나 제 앞에 계셔서 너무나 떨립니다. 네, 저는 프리랜서 방송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서는 아나운서, 어디에서는 MC, 또 기상캐스터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코러스 방송에도 너무 즐거운 이런 방송에 참여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이다솔 아나운서를 제가 잠깐 방송 전에 얘기를 나눴는데 제 막내 며느리로 지금 후배 중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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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감이 많이 들어가네요, 방송에. 네. 근데 이제 우리 이다슬 아나운서가 미남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우리 정한영 선생님의 비화가 있었죠. 처음에 그 탤런트로 데뷔하실 때 가장 탤런트 같은 냄새가 안 나는 사람을 뽑다 보니까 정한용 씨가 됐대요. 그랬는데 미남이라고 얘기하니까 당시에는 잘생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미남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잘생긴 것 같고 정한용 선생님하고 저하고 목사님 그쪽에 해가 안 되죠. 얘기를 이제 우리가 이 소위 대담대담을 왜 하나 이 유튜브 방송을 하는 목적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기 전에 잠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몸풀이로 말을 좀 하다 보면 제가 하여튼 어떻게 된 그 무슨 과정 속에서 배우가 됐어요. 네. 근데 제가 배우가 된 다음에 아무튼 배우를 하겠다는 사람이 되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네. 아, 저 정도도 배우를 하는구나. 그럼 나도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한테 꿈을 준 역할을 했다. 나중에 전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많이 우리 같은 이런 외모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없다면 많은 사람들이 절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를 보면서 오히려 이교한 보면서도 희망을 얻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희망이 저도 맞아요. 우리 정한영 선생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담대담의 컨셉은 겸손인가요? 오만한 겸손. 주변 분들께서 많이 염려하셨습니다. 유튜브 초보가 녹화도 아니고 생방송을 한다? 대단히 위험하지 않냐? 이런 염려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공중파 방송하고 달리 개인 방송은 실수도 좀 하고, 맞아요. 그렇죠? 또 이렇게 NG도 좀 나고, 그래야 더 재미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어차피 저희 코러스 비전 TV는 다음 세대의 비전부터를 개척하기 위해서 만든 방송이라고 본다면 시작 전부터 무모한 도전을 하는 게 맞습니다. 어차피 남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방식을 늘 선택해왔고 러시아라고 하는 꿀모지를 우리 젊은 다음 세대의 비전 루트로 겨냥하고 개척하는 것이 우리 코러스였다고 본다면 오늘 코러스 파워 비전 TV의 첫 방송을 녹화가 아닌 생방으로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프로 유튜버 분들이 보시기에는 너무 어리석게 보일지 몰라도 저희들은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먼저 저희 함께 해주신 우리 홍보이사님 미시자 코러스 파워비전 TV에 앞으로 큰 역할을 해주실 우리 정한영 선생님과 우리 이다솔 아나운서 함께 저희들이 그동안에 코러스가 어떤 일들을 했고 또 왜 코러스를 시작하는지 또 그리고 러시아와 대한민국이
어떤 관계를 형성해 나갈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코러스가 처음에 뭐냐? 저희도 뭐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뭐 하는 거예요? 뭐 합창단을 댕기려고 그래? 나보고? 아니 나도 맨 처음에 뭔가 그랬는데 우리 이규환 대표님이 나한테 한번 만나서 이 코러스를 같이 합시다 그래갖고 뭔데요? 그랬더니 러시아 코리아 러시아 이 합성어라고 코러스가 그래서 함께 공동의 어떤 정말 미래의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좋은 어떠한 그 터를 만드는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나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그래서 이제 의논을 좀 해보자 그래서 뵙고 그간에 많은 역할을 많은 일들을 해오셨더라고요. 대충 얘기를 듣고 이제 이걸 구체적으로 사업화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 내용을 함께 공유하고자 시작한 게 바로 이 대담대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코러스에 대해서 좀 그래도 대표시니까 좀 설명을 좀 심플하게 좀 해주시죠. 글쎄요, 가장 단순한 게 가장 세련된 경우들이 가끔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항상 그 인류의 역사에 남는 유명한 작품들을 보면 깊이 고민하지 않은 작품들이 인류 역사에 남았고 또 깊이 고민하면 오히려 그게 너무 이렇게 철학적으로 흘러버리는 경향이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러시아와의 교류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이거를 뭐라고 만들어야 되지 이름을 하는데 아주 단순했습니다.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에 알려져야 되니까 영어를 일단 영어라든지 이런 단어들을 선택해야 되는데 영어에 보니까 코리아 러시아 두 개를 절반씩 쪼개가지고 보니까 코러스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코러스 하면 합창을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 합창이 CH 시작하는 네. 합창 네. 코러스죠. 네. 근데 발음은 저희 KORUS 코리아 러시아 네. 합성어인데 이 코러스가 발음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러시아 사람들한테 이 코러스라는 단체를 이야기했을 때 기립박수 받았어요. 정말. 예, 너무 멋있다고. 그래서 사실은 내가 최초까지 말해드렸죠. 좀 고민하고 뭘 그래도 스케일이 큰 일을 하려면 뭘 연구도 좀 하고 이래야 되는데 전혀 연구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해서 만든 이름이라고 네. 하면 실망하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 인간의 한계가 너무 깊은 머리를 쓰면 복잡해져요. 맞아요.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진리고 정의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포러스 이름을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사실 너무 멋져요. 초심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처음에. 무슨 일을 하는 게 좋겠는가 하는 것이 이제 저희들 가장 초점이었죠. 지금 정한용 선생님이 우왕장이라고 하는 그 유튜브를 방송을 하시거든요. 네. 우왕장. 정수 TV라고. 네, 정수 TV라고 해가지고. 정씨가 하는 방송에 대해 정수 TV인데 나 혼자 하는 거예요. 그냥 네네. 잡담하고 놀고 그러는데 정수 TV에도 이제 앞으로 우리 코러스 얘기를 많이 하려고 생각 중이다. 여태까지는 비밀리에 했는데 사실은 저는 러시아에 대해서 제가 좀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기회에 더 많이 알게 된 게 러시아가 연방국가예요 아직도. 저는 이 소비에트 연방이 저희 이 분해되면서 이 냉전 체제가 종식되면서 이 러시아라는 나라가 그냥 하나밖에 없는 나라인데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연방국가로 네. 많은 이제 뭐 그 안에 뭐 거의 자치국들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이번에 처음 알게 된 게 이 사하공화국, 그 야쿠티아 네. 라는 그 존재도 알게 된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사하공화국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큰 나라고 이 러시아를 정말 몰랐구나. 그냥 낭만적으로 좋아했을 뿐이지 저는 사실은 목사님이 라고 그러지 말라 그랬는데 참 나보고 목사님이라고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대표님이 이규환 대표님이 이 러시아를 좋아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처음에 네네네. 이 코러스를 같이 하자고 그냥 러시아 난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아하는 게 저는 연극을 했어요. 배우잖아요.
네. 이 소위 인류의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영화, 연극, 오늘 연기의 그 중심이 된 그 연기를 만드는 게 러시아예요. 아, 정말요? 모르시죠? 네. 그게 스타니슬라프스키라고 러시아의 굉장한 연출가가 있어요. 그 스타니슬라프스키 시스템을 들어와서 만든 게 할리우드예요. 그 미국 영화를 시작해준 게 바로 러시아 사람들이에요. 오늘날의 할리우드의 그 밑에는 러시아가 있는 거예요. 그 스타니슬라프스키하고 안톤 체홉이라는 굉장히 인류 최고의 극작가가 또 러시아의 체홉이 안톤 체콥, 그다음에 스타니슬라프스키가 그걸 만든 거예요. 그뿐이에요. 음악은 차이콥스키, 그리고 우리 볼쇼이 발레, 또 그다음에 과학은 뭐 러시아가 사실은 제일 먼저 우주인을 가가린을 그 로켓을 발사한 그런 나라고, 과학, 예술, 문학도 뭐 얘기하면 도스토옙스키나 무슨 톨스토이는 다 아시니까 이게 정말 굉장히 우수하고 그다음에 되게 넓고 깊고 저는 러시아를 너무 좋아해요. 근데 예술인으로서 내가 거기에 같이 동참하자 그러는데 왜 안 하냐? 네. 나는 무조건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그냥 말씀을 듣고 내가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고 막 이래서 이 일에 동참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 보면 이제 제 신분이 그렇게 됐는데 제가 현직 목사잖아요. 목사 이걸 감추고 하려고 근데 그랬어요. 이게 아니 감추기보다는 거룩하게 이렇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에게 혹시라도 누가 될 수도 있겠다. 왜냐면 제가 오늘 워낙 그 하는 활동이 NGO 쪽에 일을 하다 보니까 기성교회 목사님들은 기독교인들에게 반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위험스럽고. 아니 그리고 또 사람들이 저 사람이 선교를 목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 거구만 이렇게 생각하니까 근데 당신이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근데 그러죠. 사실은 우리 코러스가 민간인으로서 사회주의 국가인 러시아와 교류를 하겠다고 덤벼드는 것도 대단히 넌센스였죠. 당시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것처럼 무모한 도전이었다. 근데 따지고 보니까 우리 정한용 선생님도 지금 그 정한용의 우왕장 이거를 들어보면요. 저분이 예술인 맞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느 분야에도 모르는 게 파각다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분 정체가 뭐야? 저 우물적으로 많이 갔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도 유튜브에 들어가면 정한용의 우왕장이라고 하는 유튜브 그 프로그램을 한번 보시면 정한용 씨에 대한 면모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아나운서 우리 이다조 씨도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면 아나운서 뭐 뉴스 진행 잘하고 뭐 이렇게 기상 예보 하는데 이런 거 잘하시면 되는데 또 최근에 제가 알기로 피아노를 공부한다고. 네. 지금 정식으로 이렇게 대학교 진학에 대해서 피아노를 전공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네. 이거 맞아요. 피아노 네. 쳐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거 피아니스트예요. 그 어떻게 보면 다들 자신의 본업과는 떨어져요. 그런 일에 대한 도전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코러스의 설립 취지하고도 어느 정도 맞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올림픽에 나와서 그 뭐 금메달을 딴 수영 선수가 치과 의사예요. 많아요. 맞아요. 사실은 그것이 우리는 진짜 잘못된 게 자기가 이거를 뭐 해서 그것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딴 거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고. 맞아요. 그렇지 않죠. 사실은. 사실 우리 코러스가 러시아를 겨냥하는 데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뭐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최근에 정치적으로나 우리 사회적으로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뭐죠? 청년 일자리. 그죠? 다음 세대 청년을 염려하는 기성세대의 역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그렇죠. 이야기죠. 그런 얘기들이 참 많이 미래를 살아갈 우리의 청년 세대들 그리고 미래에 다가올 세상을 우리가 모르니까 참 걱정이죠. 그러니까 이제 맞아요. 우리가 기성세대의 몫은 사실은
모든 것을 한 단계 업데이트해서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이걸 건전한 사회, 또 튼튼한 안정된 사회, 또 이것을 우리 그들에게 물려줘야 될 책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에 청년 일자리라고 하는 화두가 언제부턴가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도 상당히 많은 활동들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또 국가나 여러 가지 시책 정부 차원에서도 청년 일자리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의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아니 청년 일자리를 고민하는데 우리 한계가 있는 사회 제도 시스템에서 일자리는 정해져 있는데 억지로 일자리를 만든다고 막 구호를 외친다고 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나? 라는 딜레마에 빠졌어요. 훌륭한 목사. 나는 처음에 역시 그 크게 생각을 하셨구나 그런 게, 이것이 러시아와 우리나라를 갖다 이렇게 함께 하는 게, 러시아는 사실은 저는 이번에 아까 사공화국, 네. 예? 그걸 보니까 러시아 안에 이 자치국 중에 제일 큰 거예요. 거기가 야쿠티아가 면적이 어마어마해요. 네, 맞아요. 어마어마해요. 우리나라에 뭐 10배도 넘어요. 10배, 20배 굉장해요. 근데 거기는 진짜 무지무지한 자원과 그런, 그러니까 미개발된 것 굉장히 사람이 없어. 우리는 사람은 많아. 네. 우리는 애들은 이제 앞으로 이 세상을 열어갈 애들, 무대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무대를 준비해 놓고 있고, 네. 우리는 여기서 같이 뛰어줄 인재들을 이제 키워서 함께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러시아 사람들은 같이 우리 사람들 데리고 거기를 개발하고 함께 많은 열매를 만들고, 우리 이걸 같이 쉐어하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또 도움을 받고 그 안에서 서로 가까워질 수 있냐. 나는 그 안에 코러스가 있다. 목사님이 진짜 앞을 내다보는구나. 다솔 씨는 러시아와 우리가 수교를 맺은 지 얼마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약 30년 아닌가요? 오, 30년? 네. 오, 그쵸. 예. 좀 아는데? 황교미 씨가 네. 참 아나운서를 네. 잘 뽑았네요. 네. 그거 아마 모르는 아나운서들도 있어요. 알지.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하고 러시아하고 수교 맺은 지가 30년이 됐다는 30년 그 됐어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러네요. 지금 1990년도에 소비에트가 붕괴되고 나서 러시아 연방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로테우 대통령과 엘친 대통령이 만나서 공식 수교를 맺죠. 그리고 지금까지 역사가 30년이 흘렀는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러시아하고 수교 맺은 지가 30년이 됐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30년씩이나 되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수교를 하면서도 정말 서먹서먹하죠. 네, 그렇죠. 왜 맞아요. 그러냐? 처음에는 우리가 내부가, 우리나라 정치 상황이, 노태우 대통령 때는 얼마나 웃겼냐면 3당 통합이라는 걸 했어. 네. 그 정치적 반대파가 없어요. 어찌됐든. 네. 정치적으로 상당히 안정돼 있어.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경제가. 그리고 우리 마음대로 러시아랑, 근데 소련이야. 소비에트 공산국가하고 러시아로 민주화가 되기 전이에요. 네. 수교를 했어. 우리가. 네. 거기가 냉전 종식을 하겠다 그러면서 고르바초프가.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할 수 있어요? 지금 같으면 미국에서 못하게 해요. 네. 지금 미국 말 안 들으면 못 살아요. 그 후에는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네. 근데 그때 우리가 정치적으로 혼란이 있었으면 우리 마음대로 수교를 어떻게 해요? 미국이 하라 그럴 것 같아요? 우리 마음대로 소련이랑 우리가 중공이랑도 그때 수교를 했어요. 중국도 공산당일 때 수교했어요. 지금 아마 근데 사실은 지금 한국이 여태까지 이렇게 우리가 러시아랑 서먹서먹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나라가 좀 안정이 되고 서로 이 정치 안에 싸움이 없어지면은 근데 제 생각에
아마 조금 지나면 싸움이 좀 없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우리 기대하셔도 좋을 것 코러스를 같아요. 계기로 해서 이제 또 활발하게 교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아이고 그렇게 되면 감사하죠. 저희는 그런데 우리 코러스가 아니더라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국제 정세는 지금 대단히 이렇게 활발하게 변형해가고 있죠.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괴물이 지금 온 인류를 위협하는 유사일에 이런 우리 인류에게 위험한 요소는 처음이었어요. 맞아요. 온 인류에게 동일하게. 그래서 아마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전 세계의 어떤 지형이 상당히 이렇게 변화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정치학자들을 보는 분들, 국제 정세를 분석하는 분들을 보면. 이번에 코로나로 그래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저는 이제 인정을 지금 이제 차츰 받아가잖아요. 네. 아마 조금 더 지나잖아요. 6, 7월 코로나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더 상황이 더 확대되고 이제 지금 뭐 미국은 2만 명 그리고 뭐 유럽도 어마어마한 희생자가 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아마 대한민국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과 귀심이 있나 하는 거를 더 아마 놀라게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도 우리가 잠재되어 있던 한국의 힘을 세계에 자랑할 수 있게 됐구나 하는 게 우리가 맨 처음에 아카데미상을 4개 부분을 석권한다는 거는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외국어 그때 영어 안 알고 네. 한국말 하는 것들이 네. 어떻게 맞아요. 감독상 각본상, 작품상 이걸 다 쓰나? 근데 그걸 쓸었어요. 웃겼잖아. 나는 BTS라는 게 전 세계 그 영어권의 음악 잡지 다 쓰는 거예요. 1등으로. 내가 이게 불가능한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이게 이제 그동안 우리가 잠재되어 왔던 내공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구나. 이제 이번에 코로나에서 또 한번 엉뚱하게 한국의 잠재력을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우리 기뻤습니다. 한국이 2차 대전 이후에 전후 이후에 짧은 기간에 경제적 부를 성장을 이뤄냈죠. 대표적인 나라가 대한민국이죠. 돈은 못 그런데 벌었어요.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또 자원 이런 것들은 대단히 광범위하고 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러시아는 그런 부분에 대한 개발에 좀 미진한 부분이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대한민국이 짧은 기간에 축적된 그런 노하우를 러시아의 자원과 결집시키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오겠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들과 러시아의 젊은 청년들이 서로 교류를 통해서 함께 협업한다면 이거 참 기가 막힌 작품이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엉뚱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없는 곳에서 일자리가 없는 곳에서 억지로 뭐 그 일자리 만든다고 해서 일자리가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좀 더 글로벌 시대에 걸맞게 전 세계 시장으로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루트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우리 기성세대가 하면 좋겠다. 근데 했던 것이 이제 제 생각이에요. 사실은 그게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뭐 우리나라 한국에 뻗어나갈 때가 많은데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하공화국하고 우리나라는 뿌리가 같아요. 사하공화국은 소위 몽골 때문에 이 그 징기스칸 때문에 밀려서 그쪽으로 온 사람들. 네. 우리도 저기 우랄 알타이 산맥 넘어서 우랄 산맥 넘어서 저쪽 러시아 저쪽에서 우리가 온 민족이에요 원래. 우리가 우랄 알타이 오족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다 뿌리가 같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네. 사실은 다른 민족하고 달라요. 다른 나라하고 러시아는 우리가 특별히 우리랑 가까울 수 있고 네. 특별히 가까운 그런 뿌리의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 정한영 선생님은 경험이 참 풍부하신 분이세요. 네. 이분이 그렇죠. 경제학과 출신이라는 거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아세요? 이분이 이제 연구학과 출신이 아니라 그래서 근데 이제 경제학은 이게 숫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숫자인데 이게 예술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데 어떻게 네. 해서 아니에요. 맞아요? 이게 이제 경제라는 게 사실 이제 계량 경제학은 이제 수리적으로 어떤 이제 그 변수들을 다 해갖고 미래를 예측하는 게 이게 소위 경제학은 예측 학문인데
그게 얼마나 허망하냐면 변수가 너무 많아요. 현대 국가에는. 현대 경제 사회가. 그러니까 소위 그 밀턴 프리드만이라고 유명한 경제학자가 있어요. 시카고 학파의 경제학자인데 노벨 경제학상을 탄 밀턴 프리드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경제학은 앞유리창에 새카만 까맣게 막힌 자동차를 운전하는 거와 같다. 그럼 앞이 깜깜한데 어떻게 운전해요? 안 보이는데. 그런데 이 차에는 백미러가 있는 거예요. 리어 미러가. 후방을 보는 거예요. 네. 우리가 온 길을 본 거야. 온 길이 이렇기 때문에 앞길이 이럴 거라고 짐작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경제학이야. 네. 그래서 과거를 분석해서 미래를 이게 얼마나 허망해. 뒷길이 이랬다고 앞길이 이러겠어요. 가다 보면 그냥 낭떠러지를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끔가다 세계 금융위기 이런 걸 맞이하게 되는데 예측 못해요. 근데 허망한 학문이야. 이렇게 되면 또 뭐라고 그러실지 모르는데 아무튼 네. 뭐 저 경제학 얘기를 또 하니까 우리 다솔씨도 이렇게 기상캐스터가 단지 오늘 비가 오고 구름이 끼고 이것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통해서 오늘 네. 아침에 보니까 그렇죠. 화사한 곰꽃 네. 같은 의상을 입고 네, 오늘 맞아요. 방송을 네.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래서 기상 예보하시는구나. 네, 기상예보 광주 합니다. MBC에서는 그래서 기상캐스터 제가 활동을 하고 있죠. 기상예보를 다른 건 안 듣습니다. 신다솔 씨가 방송하는 그 네. 기상예보 아. 제가 날씨하면 야. 어디죠? 날씨하면 네, MBC죠. 정말 기상 예보를 예쁜 여기- 사람이야. 여기에서 네. 저희들이 KBS 관계자 여러분 저희 혹시 방송 듣고 계시면 정중하게 사과드리겠습니다. 여기서 MBC가 느닷없이 지금 등장을 했는데 MBC에 나오죠.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저희 편집 과정에서 다시 이건 좀 아, 알겠습니다. 그래. 그럼 날씨하면 이다솔로 할게요. 네. 그렇군요. 자 우리가 네. 이제 코러스 파워비전 TV는 우리 청년들에 대한 비전 그리고 한국과 러시아 교류 이것을 어떻게 확대시켜 나가고 또 그것이 양국가에 어떻게 기여를 하고 이것이 인류에게는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문제들이 함께 논의되기를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니, 우리가 아니 코러스가 네. 좀 이제 그래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주세요. 자 이제 저희들이 서서히 코러스 파워비전 TV가 해온 일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한 이야기로 잘 진행을 하고 저희들이 3시 30분까지 방송을 할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댓글도 좀 올려주시고 그러면 저희들이 힘이 날 것 같아요. 그 댓글이 많이 올라오면 많이 올라. 예, 저희들 힘이 날 것 같은데 저에게 응원하시는 방법은 시청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댓글을 좀 많이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응원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으로 한번 진행해 볼까요? 네. 이제 우리 코러스가 그동안에 이제 사하공화국 야쿠티아라고 하는 나라와 수교를 하면서 교류를 하면서 그 나라의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떤 교육 사업, 어떤 의료 사업, 또 그 밖에 다른 비즈니스로까지 저희들이 플랫폼의 역할을 할 수 해야 되는 역할까지 발전한 것 같습니다. 작년 6월에는 그쪽에 이제 국가 축제가 있어요. 의수축제라는 의수축제 기간에는 전 세계에 이렇게 18개 나라가 아마 그 나라들 그 사절단이 이렇게 한국으로 그 야쿠티아로 초대를 받아서 축제에 참가를 했는데 대통령이 그때 이렇게 주최하는 만찬 행사에서 코러스 대표로 제가 거기서 연설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사하공화국 야쿠티아에서 우리 코러스를 신뢰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사하공화국 그 야쿠티아와 앞으로 펼쳐나갈 일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학생, 청소년들 교육, 문화예술까지 다양하게 이렇게 활동 영역을 확장해 나갈 건데 그 중에 그 일들의 모든 포인트는 항상 다음 세대인 청년들, 청소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야쿠티아, 러시아로 진출하고 러시아와 함께 청년들과 협력해서 러시아의 경제적 번영을 이뤄내고 거기에 기여를 하고 또 국제 평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자. 그것이 우리 기성세대의 몫이다. 네. 요즘 보니까 저희 아이들도 그런데 저희보다 훨씬 똑똑해요. 정말로 국제 흐름도 저희보다 더 많이 알고. 아니 내가 우리 할머니보다 똑똑한 건 똑같은데. 네, 맞아요. 그걸 갖다 난 웃기는 게 사람들이 이렇게 애들이 똑똑하면 어휴 말 계속 내가 당신이 할아버지보다 많이 알잖아.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당연히 내가 할아버지니까 더 잘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들 먹거리까지 만들어서 주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교만함일 수도 있어요. 우리 기성세대가 우리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돈을 나눠주고 하는 것은 우리 기성세대가 할 몫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한데 우리가 왜 그들에게 돈을 줘야 됩니까? 그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기성세대가 그래서 이제 해야 될 일이라니까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앞에 토를 닦아줘야 되는데 그렇죠. 저는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중요한 게 결국은 그래요. 이게 거의 어떻게 보면 다른 환경과 다른 세상에서 살던 두 프로의 세상이 이게 야쿠티아 그 사하공화국을 여러분들 꼭 한번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하공화국 하는 것보다 야쿠티아 그래야지 러시아 사람들을 만나면 훨씬 더 잘 알아들어요. 아 무슨 얘기인지. 근데 그 나라와 우리가 일단 어떻게 보면 그간 굉장히 다른 단절된 세상 속에 있다가 이제 우리 아이들부터 만나야 되는데 이 만남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슨 문화적인 그 교류가 일어나야 돼요. 물론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갔다 왔어요? 안 갔다 왔죠? 나도 네, 못 가봤어요. 저는 아직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금방까지는 뭐 여러 가지 가봤는데. 풍습이나 이런 걸 여기서 이제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습관이나 뭐 얘기들을 많이 나누고 갖고 있는 전통을 나누면서 서로 가까워지고 친해지고 근데 그 안에 언어가 소통이 돼야 되는 게 사실은 약간은 있어요. 지금은 뭐 이렇게 인터넷에서 요새 앱을 깔면 네. 말이 뭐 이게 한국말로 하면 여기 네, 러시아 맞아요. 말이 나가고 막 여기 이러잖아. 다 근데 번역이 잘 그렇더라도 되니까. 약간은 소위 이해는 조금씩 하는 게 좋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서로 그 러시아에 계신 분들은 우리 말을 조금씩 배우려고 노력하고 우리는 또 러시아 말을 배우려고 막 노력하고 저도 러시아 말을 이제 배우려고 그래요. 조금만.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코러스의 활동이 이걸 통해서 많은 결과물들이 있어요.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러시아에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한글을 공부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세종학당이라고 하는 국가 프로젝트가 있죠. 네. 근데 그 세종학당이라고 하는 것은 개설되어 있는 대학을 진학해야 되거나 그 학당 입학을 해야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장벽이 그런데 이제 높네요. 문제는 러시아에서 지금 초등고등학교, 대학교 과정에서도 한글 교사를 파견해달라는데 제가 그거를 지금 못하고 있는 게 유일하게 그거 못하고 있습니다. 강사를 파견하는 게 너무 네. 어휴. 경제적 부담이 많아서. 아니요, 그 사람을 거기 가서 먹고 살게 해줘야 되는데. 네네. 그래서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희들이 러시아 사람들이 쉽게 한글을 배울 수 있도록 제공할까 하는 것을 생각하다가 더 한글이라고 하는 인터넷 방송을 저희들이 준비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더 한글, 인터넷 한글 학당 더 한글이라고 해서 그런데 그것이 준비하고 있는 차에 느닷없이 서울에서 저희들에게 제안이 왔어요. 지금 현재 영어 버전, 베트남, 인도네시아, 또 중국어 버전으로는 이미 한글을 교육하는 모바일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버전이 출시가 됐어요. 네. 러시아어는 아직 안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지금 만들고 있는 단계고 11월 달에 그것이 출시가 될 예정으로 있었는데 저희 그 SNS를 통해서 우리 코러스 소사이티 활동을 보고 그 회사에서 저희에게 제안이 와서 최근 저희가 서울에 가서 그 컨텐츠 제작업체와 많은 대화를 나누고 앞으로 러시아 한글을 보급하는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함께 저희 코러스 소사이티가 플랫폼이 네.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네. 마침 지금 이제 또 오셨어요. 예, 지금 파트너스에 우리 본부장님 모셨는데 본부장님 좀 잠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 GP 파트너스가 지금 이 가이스라고 하는 방송을 회사를 통해서 지금 러시아어로 한글을 공부할 수 있는 모바일 버전을 컨텐츠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네. 거의 지금 돼서 빠른 속도를 좀 높여서 7, 8월 달에 출시를 하기로
됐는데 오늘 이렇게 정한영 선생님도 뵙고 우리 이거 대표로 크게 얘기해주세요. 참 영광이고 너무나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것을 네. 너무 반갑고 참 너무 우연이었습니다. 이게 우연이었는데 오늘 이 방송 시작 전에 잠깐 우리 정한영 선생님하고도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저도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학연 지연 따지면 좀 그렇지만 고향이 같습니다. 제가 그런데 잘하는 지역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거기서 많이 놀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우연인 것 같아 보이지만 저희 나라가 상당히 나라가 좀 작죠. 지역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저희 나라가 학연 지연을 상당히 많이 따지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소셜 네트워크를 좀 진행하면서 이런 페이스북을 좀 하고 있기는 하지만 활동적으로 하진 않습니다. 그랬는데 우연히 또 제 전공이 비슷합니다. 국문학을 제가 했는데 그래서 한글이라는 단어나 이런 문자들이 들어오면 상당히 관심이 네. 많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지금 저희 회사에서 준비하고 있는 콘텐츠 중에서 가장 사업화시킬 수 있고 글로벌화할 수 있는 게 한글하고 한글 교육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 이기원 대표님께서 코러스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게 러시아와 함께 한글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장 우리나라를 알리고 네. 그걸 바탕으로 러시아에 가장 빨리 접근할 수 있는 길이 그쪽 분야라는 것을 계속 보니까 홍보하고 계신 걸 보고 제가 전화를 드리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서로 저희가 추구한 것과 우리 이기원 대표님께서 코러스에서 준비하고 계신 게 맞아떨어진 거였죠. 큰 뜻에서는. 그래서 아무리 저희가 의미를 깊게 가지려고 그래도 좀 전에 제가 그쪽에서 지금 자랑하시는 걸 들으면서 조금이라도 그 나라의 문화를 더 이해하고 서로 간에 상호 이런 작용을 하려면 그 나라의 언어를 조금은 습득을 해서 최소한의 서로의 스킨십적인 요소가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아무리 네. 지금 아니 아까 우리 이규환 대표님이 하시는 거 보니까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조금씩 늘겠죠. 네. 러시아를 몇 번 갔다 오셨어요? 지금 수십 번 갔다 왔잖아. 제가 기록을 갑작스럽게 수십 번 갔다 오면 이렇게 되지. 근데 우리는 한 번도 안 갔다 오니까 못하는 건데 수십 번을 안 가도 조금은 할 수 있게끔. 예. 그럼 이제 러시아에 계신 러시아에 있는 러시아 분들도 한국을 배우고 싶을 때 그렇게 어렵게 복잡하게 배우지 않고 우리 이규환 대표님이 우리한테 아까 인사말 가르쳐 주시기 편하게 이렇게 배울 수 있는 틈틈이 네네. 볼 수 있는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 네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지금 글로벌화 시대에 온라인이라고 하는 부분은 거의 웬만하면 러시아 정도만 돼도 그래도 거의 저희 나라와 GDP가 거의 같죠. 저희가 13 하면은 러시아가 거의 14, 13 이런 선상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공교육에도 인터넷 기반은 다 돼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콘텐츠 자체는 온라인 기반인데 특히나 그 중에서도 이 모바일을 통한 쪽 부분이다 보니까 휴대성과 그리고 언제나 내가 필요할 때 데스크탑이 있지 않아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모바일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걸 이용해서 하는 서비스가 이번에 코러스를 통해서 사실은 내년 초에 원래 하려고 했는데 코러스 때문에 당겼습니다. 이번에 6월, 7월 정도까지 당겨서 시범 서비스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우리 코러스를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코러스를 계시는데 헷갈려? 러시아의 유행어가 지금 생긴 게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는 코러스를 이길 수 없다 하는 게 요즘 러시아의 유행어가 됐다고 그럽니다. 우연찮게 코로나 코러스 비슷해요. 느낌이. 근데 코로나는 잠시 왔다 가지만 코러스는 영원합니다. 여러분 구글이나 다음 또는 네이버에 코러스 소사이티를 검색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사이트를 연결해서 코러스 소사이티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KORUS. 예, 한글로 그냥 코러스 소사이티 하셔도 충분히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카이스는 개발업체고 GB 파트너스를 통해서 그 컨텐츠가 제공이 되는데 이 데스크탑을 이용을 하게 되면 컴퓨터는 집에 개인이 다 갖고 있지는 어렵거든요. 노트북 있다 하더라도 누구나 다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 근데 모바일은 집이 5명이면 휴대폰 5개 있습니다. 모바일에. 그 러시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누구나가 아무 데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모바일이어서 네. 아마 러시아 안에 우리 한글이 이렇게 보급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 그 코러스를 통해서 플랫폼 삼아서 러시아에 진출하시게 될 텐데 앞으로 그 어떤 바람이 있다거나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거기 다니엘 헨이도 같이 하는 게. 다니엘 헨이라는 분이 그 다니엘 잘생긴 헨이 여러분은 모르시죠? 그게 지금 미국에서 알아요. 다 알죠. 다니엘 헨이는 다 알아요. 잘생겨. 알아? 네. 네, 그럼요. 잘생겼어. 워낙 잘생겨가지고. 네. 참 별로 우리 그 라이벌이에요. 라이벌. 다니엘 헨이가 지금 현재 대주주로 참여를 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대주주야. 네, 대주주의 겸 투자를 받아서. 공동 개발자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 직접 자기가 이렇게 이 홍보까지 회사가 갑자기 신뢰가 가요. 이제 정한용 선생님의 라이벌은 아무나 될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뭐 정한용 선생님의 라이벌 정도 되는 사람이 홍보한다면 믿을 수 있는 회사겠죠. 웃자고 하는 네네. 거예요. 어때요? 5시 이제 시간이 다 돼가는데 네. 우리 코러스 소사이티 홍보대사로서 네. 한번 시청자분들에게 한번 할 말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코러스 소사이어티 홍보대사로서 홍보대사라는 게 사실 그 자체로만 보면 대외적으로 이렇게 딱 얼굴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사실은 홍보대사의 주된 역할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지만 저는 요즘 말로 찐 홍보대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음악대학도 다니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방송에 대해서 또 열심히 공부하면서 또 한글 이런 거에 제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 핵심을 뽑아서 그죠? 일단 미인이니까 아주 한국 여자들이 세계에서 지금 1등으로 꼽혀요. 미인의 그 기준에. 근데 이 러시아 시청자분들이 들으시면 러시아 사람들이 물론 미모는 러시아 네. 그거는 지금 현재 이제 그렇게 국가별로 미인 숫자 이거 할 때 한국을 1위로 뽑으니까 그래서 뭐 2등이 뭐 콜롬비아, 뭐 베네수엘라 뭐 이런 나라들하고 러시아도 한 4, 5등 해요. 뽑는 데서. 근데 이거 얘기가 그런데 그래서 요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이 정도는 이제 네, 열심히 할게요. 이제 괜찮아. 머지않은 날 올 10월 달에도 지금 저희가 제3회 야쿠티아 아리랑 국제 합창제를 야쿠티아 현지에서 개최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이제 우리 10월에 지금 항상 10월 달에 저희들이 제3회 야쿠티아 추울 때 오네. 그런데 그때에 이제 우리 다솔 씨는 그곳에서 피아노 반주 한번 연주를 한번 선보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최초로 피아노 연주도 하고 그리고 네. 우리 정한영 선생님은 그곳에 가서 연기가 아닌 내면의 진실함을 네.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노래 한 곡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 대표님도 아리랑을 진짜 잘 부르세요. 한번 합동으로 같이 해보셔도 너무 우리 어쩔까요? 무반주로 저희들 아리랑 한번 할까요? 괜찮으세요? 시청자 여러분?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저희 아리랑 하겠습니다. 러시아 노래 배워서 네. 저희들이 모든 러시아의 합창단과 연주단들이 엔딩, 클로징 곡을 아리랑을 하도록 지금 그 프로젝트를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그 노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리랑 하겠습니다. 러시아 가서 네. 무슨 노래를 하겠습니까? 아니 제가? 그러니까 여기서 하시게. 네, 아리랑 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면서 인사하자고. 작별 인사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들려드리는 아리랑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근데 아리랑이 여러분 날 날 줬어
인도하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네, 여기에 코러스가 싫어서 도망가는 분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는 의미를 저희들이 담아서 불렀습니다. 오늘 저희 코러스 파워비전 TV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우리 참 쉽게 모시기 어렵습니다. 이런 개인 방송에서 우리 정한영 방송까지 선생님을 내려오기가 만만치가 않죠. 맞아요. 그런데 기꺼이 이곳까지 내려오셔서 방송에 참여해주신 우리 정한영 선생님, 아니, 여러분 정한용 선생님이 하고 계시는 정한용의 우왕좌왕 검색하시면 여러분 유튜브를 보실 수가 있는데 한번 신랄한 그 이야기들을 들으시면 참 재밌습니다. 해괴한 얘기는 많이 들으세요. 네네. 그리고 저희 코러스 소사이티 또 코러스 파워비전 TV도 이제 저희들이 이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번역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더빙을 얹어서 러시아에 제공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마 많은 러시아 분들이 들어오셔서 지금 러시아 분들이 들어오셔서 저희 방송을 지금 시청하고 계실 텐데 다음번부터는 러시아로도 이렇게 저희들이 그 댓글을 올리면 읽어드릴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안나 레트레프코라고 네? 러시아의 유명한 소프라노가 있어요. 네네네. 안나 레트레프코가 랑 너무 예쁘게 생겼어. 우리 옛날에 그랬더니 좋아하는 러시아 남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라이벌이. 정말 결혼하려고 그랬었는데 아니 그 얘기를 내가 하려다가 이거 사모님 이거 드시면 러시아 안 러시아 사람 노래 무지 잘하죠. 안나 레트레프코는 세계 최고의 소프라노예요. 지금은 이제 좀 나이가 드셔서 여러분 야쿠티아 사공화국 야쿠티아는 러시아의 유명한 음악인들을 많이 배출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르투즈 야쿠티아라든지 또 세계적인 음악가들 지금 스타니슬라브 교수라고 아주 유명한 음악인도 있고요. 또 그런 어떤 수많은 음악인들이 우리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때도 우리 광주에 와서 문화예술 공연을 펼친 바가 있습니다. 저희 코러스 소사이티를 통해서 우리 미래 젊은이들 또 청년들이 범러시아를 진출하고 러시아의 산업개발의 여건으로서 참여하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지기를 바라고 저희들이 우리 정한준 선생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우리 코러스 열심히 소사이티를 하겠습니다. 키워가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